세계 랭킹 1위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여제 안세형. 하지만 그 화려한 메달 뒤엔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부상, 매일 새벽 5시 40분에 시작되는 훈련.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깊은 외로움까지. 오늘은 안세형이 직접 밝힌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중국 오픈 중결승전 세계 랭킹 1위 안세형은 슈퍼 1000슬램이라는 역사적인 대기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도중 익숙한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녀의 무릎이었습니다. 한순간 수많은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1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 무릎 힘줄이 파열된 채로 끝까지 싸워 금메달을 따냈던 순간, 그때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도구처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안세형은 경기 중 코치진과 조용히 상의한 후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통증이 심각해지기 전에 중단하고 세계 선수권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이 선택은 단순한 기권이 아니라 커리어를 지키기 위한 성숙한 결단이었습니다. 눈앞의 기록보다 자신의 몸과 미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자국 뒤로 물러섰지만 그것은 분명 더 멀리 나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세계 1위. 그 타이틀은 절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세형의 하루는 훈련으로 시작해 훈련으로 끝납니다. 그녀가 직접 밝힌 일과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일 새벽 5시 40분 기상. 그 즉시 운동장으로 향해 사봉 예패한 트랙을 1분 50초 페이스로 10바퀴를 얻니다. 이후 복근 운동으로 기초 체력을 다지고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배드민턴 기술과 전술 훈련. 오후에는 근력 및 웨이트 트레이닝이 이어지고 저녁이 되면 자율 훈련. 부족했던 기술을 다시 다듬습니다. 모든 일정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밀어붙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기기 위하여, 그리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 그녀가 만든 자기와의 약속입니다. 그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려고 먹는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일상은 오직 배드민턴에서의 승리를 위해 재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 루틴은 칼날과도 같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체력과 수비력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그녀의 무릎과 몸을 끊임없이 소모하게 만든 양날의 검이기도 했습니다. 한 스포트라이트 뒤엔 언제나 조용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안세형의 어머니는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딸아이가 집을 떠나 선수촌에서 생활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혼자 버텨야 했고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안세형은 대중 앞에서는 포효하는 전사처럼 보이지만 MBTI는 내향적인 I형. 대중의 관심과 광고, 방송 출연 요청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금메달 하나로 특별한 연예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운동선수예요. 말 한마디에 그녀의 정하의 정체성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유명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챔피언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세계 1위라는 화려한 타이틀,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찬란한 이력.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안세형은 결코 시스템이 만들어낸 선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시스템을 뚫고 올라온 선수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중학생 시절 협회 추천 없이 스스로 실력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7년 중학교 3학년 만 15세 당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단 한 번의 협회
추천도 받지 않은 그녀는 당당하게 실업팀의 실력자들을 상대로 7전승 대한민국 배드민턴 역사상 유례 없는 기록을 세우며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완성형 선수로서 이미 무대 위에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 사람들은 종종 안세영을 수비형 선수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안세영은 명실상부한 완벽한 올라운더입니다. 그녀의 대표 기술은 세 가지 하프 스매시, 기만적인 헤어핀, 그리고 공격적인 스매시 커트의 기술들은 단순히 폼이 예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잃고 흐름을 끊고 심리전까지 이겨내는 무기입니다. 특히 하프스는 50페이어 펌리의 7% 힘으로 네트를 꿰뚫는 기습기술로 세계 정상급 해설자 하태권 위원이 가장 예측 불가능한 그녀만의 강력한 무기라고 극찬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랭킹 1위 연이 월드투어 우승하지만 그녀의 수입은 세계 랭킹 13위 선수의 백침 수준이었습니다. 국내 실업팀의 연봉 상한, 국가대표 후원 계약의 제한, 심지어 경기복조차의 협회가 정한 브랜드만 써야 했던 현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요구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시장 가치에 대한 인정이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들은 우리가 단순히 메달만 보고 지나쳤던 한 사람의 치열한 싸움과 철학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입니다. 안세현과 대한배드민턴 협회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권리와 가치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시발점은 전담 트레이너의 부재였습니다. 무릎 부상 회복을 위해 꼭 필요했던 개인 트레이너의 계약 연장이 왜 미온적인 태도로 미루지면서 그녀는 깊은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선수들인 중국의 천유페이, 대만의 타이즈인, 자신만의 피지컬 코치, 멘탈 트레이너, 물리치료사와 함께 투어를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1위인 안세영은 가장 기본적인 지원조차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후원 계약 제한. 그녀는 광고도 개인 스폰서도 자유롭게 맺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후원은 협회를 거쳐야 했고 국가대표라는 이유로 개인의 경제적 권리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 그녀의 목소리로 인해 변화를 맞게 됩니다. 25년 5월 협회는 마침내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 후원 계약을 공식 허용했고 그 직후 안세영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넥스와 약 100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순한 수입 향상을 넘어 그녀는 후배 선수들에게도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계 1위가 생활비를 아끼는 선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녀는 시대착오적인 팀 문화를 바꾸기 위한 목소리도 냈습니다. 후배가 선배 라켓줄을 메고 빨래를 대신하는 낡은 관행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공식적으로 소통할 창구조차 없는 현실. 그녀는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그녀는 시스템에 맞서 싸우며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제도를 바꾸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금메달보다 빛난 건 그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낸 그녀의 용기였습니다. 안세영은 오늘도 더 공정한 스포츠 세상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세영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한 챔피언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선수. 진짜 스포츠 영웅의 서사,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